그래서 우리가 동적 할당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0명 넘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11명까지만 가도 한 명만 초과해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뭔가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동적 할당이 없을 시기에는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손님이 이 내 요구에 맞출 때까지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명 입력할 때까지 이렇게. 그쵸?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비효율적이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왜냐?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창업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뭐 정부 지원 같은 걸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프로그램은 그래요. 자, 프로그램 로직은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견적이 돼야지 이런 메모리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죠? 뭐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인이면 안 받겠지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한 달에 용돈을 한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자, 3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누구랑 쇼핑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교육을 들으러 간다던가 책을 산다던가 이렇게 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용돈이 딱 맞을 수도 있지만 용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아니 용돈 더 달라고 한다던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한 달에 딱 고정 지출 외에 예상 외로 나가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생각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달에 친구 생일이 있어요.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쵸? 얘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사는데 쓸 최소한의 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돈. 이렇게. 근데 이거 이외에 더 쓸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거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턱없이 부족하면요. 나 한 달에 100만 원 쓰는데 3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생각지도 못한 대외 활동들이 더 있으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쓰던가, 아니면은 뭘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체크카드에 이제 한 달 용돈이 30만원씩 들어옵니다. 30만원씩. 근데 만약에 3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뭘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으면 미리 견적 볼 필요 있나요? 없죠. 그냥 기본적인 거는 용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더 써야 될 일이 더 있다 하면은 그냥 긁어버리면 됩니다. 미래에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거는 체크카드에 불과해요. 딱 정해진 용량만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았어요? 그럼 30만 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만들면 됩니다. 신용카드 만들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이제 신용카드 같은 그러니까 대출 개념을 넣으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할 거예요. 개선을. 자,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요 지금 동적 할당이 없을 때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 너무 막 구차하게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걸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이런 거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실 숫자 입력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안 쓸 거예요. 고객이 뭘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땐 뭐다? 신용카드 같이 긁으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고객이 5를 입력했어요. 그럼 자, 사이즈가 여기 들어간다 쳤을 때 몇 바이트 할당받으면 되죠? 만약에 5라고 치면은 자 4, 5, 20, 28, 32바이트 하면 되죠? 네. 그쵸? 네.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말록이라는 걸 쓸 겁니다. 말로케이트라고도 해요. 이제 메모리얼 로케이트라고 해서 이제 말록.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잠시만요. 자,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사이즈만큼 다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메모리 나라에 이제 스택이 있습니다. 그쵸? 스택은요, 이 스택 지역은 정말 빽빽하게 돌아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이상의 공간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빽빽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갑자기 저 500바이트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500바이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가테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스테가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메모리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택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잡아주는 거예요. 위쪽에. 거기다 400바이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요. 이라고 했을 때 400바이트 받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객체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공간 이제 힙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공간에다 할당을 받을 수가 있다. 어디에? 스택이 아니라 힙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힙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차는 지우개 애초에 달라버리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씁니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포인트로 연결할 수 있겠죠. 포인트에 주소 들어가니까 여기 주소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400바이트짜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다? 이 포인터 안에는
400바이트짜리 시작점 주소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넣는다? ARR에다 넣는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필요 없어요. 얘는 뭐만 하면 된다? 요거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말록을 쓰려면, 말록이라는 걸 쓰려면, 자, 하나 써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stdlib입니다. 라이브러리. 말록을 쓰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말록 쓰려면 여기에 말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런 거 뜨면은 다 복사하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하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가 끊겼다라고 이렇게 뜨면은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자, 붙여놓고 실행. 자, 입력해주세요. 제가 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더 큰 숫자로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37,900 다시 더 크게 받아볼게요. 75,290 되죠? 계산해볼게요. 자, 계산기 켜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곱하기 4. 자, 요 정도를 할당 받은 거예요. 이 정도를 30만 바이트 정도 할당 받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돼요. 됩니다. 내가 지금 멈춰서 그렇지. 5,290 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거다? 스택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스택에 주는 게 아니라 힙한테 주는 거예요. 힙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나요? 너무 좋죠? 미리 공간을 정할 필요 없이 그냥 언제 어디서나 공간을 창출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대신에 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용카드 쓰면 어떻게 되죠? 그쵸? 다음 달에 그거 갚아야 되죠? 그쵸? 여러분이 말록을 썼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밑에다가 프리라고 하면서 저 이거 다 썼습니다 라고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뭐 어떤 논리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잘 되죠? 아까 반납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챔 한번 다 쓰기 힘드니까 이것도 멈출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말록을 쓰면 뭐다? 프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록 5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5번 해줘야 돼요. 10번 쓰잖아요? 10번 해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옛날에 뭐 시어너라던가 아니면 C++ 프로그램 보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은 사용하다 보면은 막 되게 느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모리를 적정할 때 일단 할당 받긴 했는데
제때 반납을 안 해서 그럽니다.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모리를 일단 요만큼 할당 받았다? 그러면 다 썼습니다 라고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록 쓰고 나서 이거 까먹는 분 많으세요. 이거. 그래서 잊지 말고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정적 할당은요 이미 미리 받아오고 함수가 끝나면 그 즉시 이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할 필요 없지만, 자 만약에 힙 지역이라 해볼게요. 메모리를 갖다 써요. 근데 반납을 안 했어요. 없애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갖다 써요. 또 갖다 써요. 없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얘도 결국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탈 램에서 깎아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창 켰다가 뭐 요거 켰다가 요거 켰다가 하긴 했는데 메모리를 반납을 안 했다? 그러면 결국 뭐다? 내가 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다운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록을 쓰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용카드 쓸 때는 좋아요. 근데 갚을 때는 어떻게 되나? 눈물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반납을 해야 된다. 단점이 이겁니다. 단점이. 조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동적 할당입니다. 동적 할당. 그때그때 받아오는 거죠. 그때그때.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정리. int main 일단 0 하고 int age 4. 자,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요? 무슨 할당이다? 정적 할당이다. 왜 정적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메인 함수를 5,000번 실행하던 5만 번 실행하던 몇 바이트 필요하죠? 오직 4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 int AR size of int 얘는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보면 몇 바이트 필요하죠? 4바이트 필요한가요? 지금 얘랑 똑같은 거 아시죠? 자, 얘만 볼게요. 얘만. ARR 빼고 얘만 봤을 때 몇 바이트 필요하죠? 16바이트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도 뭐라고 써야 된다? 16바이트 필요하면은 16이라 써야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알아서 인트 계산돼서 가져올까요? 아닙니다. 인트 값을 항상 계산해 주셔야 돼요. 사이즈 오브 인트 하면은 인트 사이즈 뭐죠? 4바이트 나오겠죠? 그쵸? 4, 4, 16에서 나 16바이트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얘도 4바이트가 아니라 16바이트잖아요. 왜? 인트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뭐다? 사이즈 오브를 써야 된다. 인트 이렇게요. 그리고 곱하기 4. 여기서도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해준 이유가 인트 값을 계산하라고 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될지 몰라도 ARR 사이즈 이거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알아요. 아, 사이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인트 사이즈 4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운영 체제가 머리가 있겠어요? 없겠죠. 사람도 아닌데 돌려봐야 됩니다. 직접 실행을 해봐야지 얘가 몇 바이트인지를 정해져요. 이렇게 나중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막 돌려보면 안 될 거예요. 이거 미리 실행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안 됩니다. 근데 뭐다?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돼요. 다른 지역이 생긴다고 했었죠. 다른 지역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얘는 실행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얘는 뭐다? 어차피 실행하는 도중에 그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실행할 때 가져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말록을 쓰면 뭘 해줘야 된다? 그쵸? 신용카드 썼으면 빚 갚는 것처럼 다 썼습니다 하고 반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록을 쓰기 위해서 std lib라는 거를 꼭 써야 됩니다. include로요. 그 말록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자, 그래서 동적 할당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요것도 좀 열어드릴게요. 오늘 문제까지 풀렸는데 네, 시간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 해보면은 정적 할당은 뭐다? 프로그램 도중 배열 사이즈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미리 땡겨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장점은 메모리는 자동 할당이 되고요. 왜냐? 미리 받아왔잖아요. 여기에 너 들어가 하는 거고요. 자동 반납이 됩니다. 다 썼어? 그럼 다시 가져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 동적 할당, 말록이죠? 자, 장점은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서 사이즈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입력하는 사이즈 값에 따라서 요게 할당이 받아질 수 있다. 근데 그 할당은 어디서 받아진다? 스택이 아니라 힙이라는 아주 자유로운 지역에서 받아진다. 근데 단점은 뭐다? 자, 배열 메모리는 수동 할당입니다. 수동 할당은 이제 말록을 써요. 근데 수동 할당을 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반납, 프리라는 걸 꼭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가 수동인데도 말록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고객이 뭐 이런 상황에 입력받아야 될 상황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